어느 화창한 봄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영수는 자신만의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영수는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체중이 늘어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느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지만 진정으로 실천하기 쉬운 과식 예방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과식 예방을 위한 10가지 간단한 팁이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 팁은 식사 시간을 정해 일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던 영수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침을 먹고 정오에 점심,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기로 다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체력이 돌아오고 집중력도 향상된 것을 느꼈다. 두 번째 팁은 독립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평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기던 영수였지만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주말에 가족 모임에서 이를 실천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당량의 음식을 먹게 되어 만족감이 높아졌다. 세 번째 팁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급하게 식사를 해결하던 아내도 영수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음식을 씹어보기에 도전했다.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포만감은 이전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네 번째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되 다섯 번째 팁처럼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하루 중 배가 고프면 과자 대신 견과류, 과일 등을 먹었다. 이 방법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여섯 번째 팁은 작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간단한 기술은 과식의 불편함 없이도 시각적 만족감을 높여주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이 되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수면 부족은 과식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수는 자기 전 휴대폰을 멀리하고 일찍 잠드는 습관을 들였다. 꾸준한 수면 리듬은 그에게 다음날 아침 에너지를 제공했다. 여덟 번째 팁은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물을 마심으로써 허기진 느낌이 줄어들었다. 아홉 번째는 감정적인 식습관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열 번째로는 식사 후 양치질로 식욕을 억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다. 영수는 10가지 팁을 충실히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다. 설정한 목표에 다가가자 자신감이 붙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팁을 공유하기 위해 작은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다. 영수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겨울밤. 도시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은 사람들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맘때쯤이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도시 외곽에 살던 한 노인은 자연의 힘을 믿었다. 그의 이름은 김할아버지였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연이 주는 선물일세.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네. 할아버지의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건강 비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첫째로 마늘이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네. 생마늘을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걸세.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벌꿀이네. 벌꿀은 자연의 항생제라고도 불리지. 따뜻한 물에 섞어 아침마다 마시면 좋다네. 다만 과용은 금물이니 적당히 섭취해야 한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아버지가 꺼낸 것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이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감기 예방에 탁월하지.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을 추천하네. 차갑게 보관하지 말고 상온에 두고 먹는 것이 좋다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마늘과 벌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매일 건강한 음식을 소비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점차 건강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덜 아프고 더 활기차게 보였다. 김 할아버지가 전한 작은 지혜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이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튼튼해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의 시작일세.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의 지혜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갔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가 전한 음식의 지혜는 세대를 이어 계속 전해 내려갔고 겨울이 되어도 마을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음식의 힘을 믿고 자연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말처럼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바쁜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는 지수는 매일같이 회사와 집을 오가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끊임없는 업무 압박과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종종 헛된 시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약이라 불리는 간단한 요가 동작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동작을 처음 시작한 아침, 지수는 밝은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매트를 깔고 첫 번째 동작이나기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무릎을 대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는 이 자세는 그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깨와 등의 긴장을 풀어주며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동작은 고양이소 자세였습니다.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천천히 위아래로 굴리면서 척추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마다 지수는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과도하게 긴장된 부위가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머릿속 잡념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가를 꾸준히 한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날, 지수는 친구들과의 수다 속에서 여러 번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전과 후에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친구들은 그녀가 확실히 더 밝고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쉽게 짜증을 내고 우울해했던 지수는 이제 요가 매트 위에서의 몇 분간의 호흡과 명상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결국 지수는 회사에서도 간단한 요가 동작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나무 자세를 통해 균형감을 찾고 때로는 다운 독 자세로 몸 전체를 쭉 펴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에는 요가원을 다니며 더 다양한 동작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요가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나자 그녀는 심신의 건강을 되찾았고 더 나아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그녀에게 있어 스트레스를 넘어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이 되었고 이는 여러 친구들에게도 요가를 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요가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풍요로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좀 더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자 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운동보다는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매일 걷기가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귀찮게 느껴졌지만 걷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그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그가 얻은 건강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칼로리 소모에 적합한 방법이었고 젊었을 때의 날씬함을 되찾아줬습니다. 둘째, 걷기는 그의 심장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그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습니다. 셋째, 걷기를 통해 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아침 산책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넷째, 더욱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이는 그날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그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걸으면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 그는 숨겨진 영감을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곧 직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의 근육과 관절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걷기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햇빛 아래에서의 산책은 자연스레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고 매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습니다. 여덟째, 그가 먹는 음식의 맛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그의 식욕도 적절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그는 매일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관찰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걷기는 그에게 꾸준함의 미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지속함으로써 그는 작은 것의 중요함과 반복을 통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통해 얻은 다양한 건강 효과들은 그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던 매일의 걷기는 그에게 큰 선물이고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걷기에 이러한 놀라운 효과들을 전파하며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